네, 그러면 이제 특정 URL에서 특정 컨트롤러를 찾아주는 핸들러 매핑과 그리고 컨트롤러를 찾았을 때 어떤 메소드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메소드 수행해야 되는 구조를 알려주는 핸들러 어댑터와 그리고 어떤 뷰를 연결해줘야 될지를 판단해주는 뷰 리졸버와 특정한 뷰를 보여주는 뷰까지 하나씩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요 네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러 매핑입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핸들러 매핑은 빈네임 URL 핸들러 매핑이라는 거를 썼어요. 여기 디폴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설정을 하지 않아도 디스패처 서블릿이 디폴트로 얘네들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요 빈네임 URL 핸들러 매핑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해봤죠? 그러면 여기 하나 보이는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라는 걸 한번 지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는 디폴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설정을 해줘야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어떤 거냐? 자,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컨트롤러 클래스를 수행할 건지를 URL을 보고 판단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에 빈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라는 빈을 하나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빈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으로 프로퍼티에 이제 매핑지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이 매핑지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핸들러 매핑을 URL을 매핑을 해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선 여러 URL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각각의 컨트롤러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즉, 프로퍼티 지금 여러 개를 예를 들면은 get user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URL 패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를 get user로 호출하면 이 심플 컨트롤러 같은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는 빈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빈 이름이 지금 유저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URL을 어떻게 해요? 매핑지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관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우리가 지정한 여러 개의 URL들을 직접, 컨트롤러라고 하는 빈을 매핑을 해주는, 즉, 프로퍼티 정의로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서버를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떴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슬래시 유저 이렇게 했을 때 찾아냈어요. 즉 빈 네임 URL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이 녀석을 찾아냈었는데 이게 디폴트라고 했죠. 근데 핸들러 매핑을 하나 꼽는 순간에 이 URL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즉 디스패처 서블릿이 지금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는 것 외에 새로운 핸들러 매핑을 디폴트가 아닌 새로운 핸들러 매핑을 사용하는 순간에 이걸 기준으로 클래스를 찾게 돼요.
즉 나머지는 디저블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심플 URL 핸들러 매핑만 적용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녀석을 찾아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쪽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라고 하는 디폴트가 아닌 녀석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가 정의한 심플 URL 핸들러 매핑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슬래시 유저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get user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get user는 똑같은 404가 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get user.jsp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자, 디스패처 서블렛이 get user라고 하는 호출을 받아서 핸들러 매핑,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get user는 심플 컨트롤러를 호출할 수 있게끔까지 해서 컨트롤러까지 수행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view resolver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보면 view name, 즉 get user라고 하는 패스 이름을 그대로 받아주게 되거든요. view name으로. 그러면 뷰즈 밑에 get user.jsp를 찾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get user.jsp가 뷰즈 아래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류 나는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 유저와 좀 다르죠? 얘는 아예 해당된 리소스를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웹 inf 밑에 뷰즈 밑에 get user.jsp라는 거를 뷰 리졸버를 통해서 찾으려고 했는데 얘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뷰 네임이라는 걸 통해서 리소스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뷰 네임을 심플 컨트롤러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델 and view라고 했죠. 이 오브젝트를 유할 때 뷰 네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get user라고 뷰 네임을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 지금 슬래시 get user는 이 컨트롤러 타게 되고 뷰 네임 자체를 get user라고 하는 뷰 네임을 정의를 하게 될 거고 얘가 찾을 때는 뷰 유저 밑에 get user.jsp라고 하는 거를 찾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뷰 네임을 모델 앤 뷰 생성을 할 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얘를 리소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자, 그래서 호출을 하게 되면 get user.jsp 죄송합니다. get user라고 하는 뷰 네임이 아니고 우리가 user.jsp가 있으니까 이걸 유저로 바꿔야 되겠죠. 다시 빌드를 하고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과는 잘 나오죠. 여기에서 모델 앤 뷰가 뷰 네임은 유저라는 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리졸버는 그 유저라는 값을 받게 되고 뷰즈 밑에 user.jsp를 찾게 되고 그거는 뷰즈 밑에 user.jsp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화면에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죠. get user라고 하는 JSP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죠. 그쵸?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존재하면 얘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리소스를 복사를 하고요. 자, 이렇게 get user 이 부분이 또 잘 동작이 되는지 볼게요. get user.jsp를 찾을 수 없다. 예, 여기 get user.jsp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리소스가 제대로 복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업데이트 통캣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이 리소스를 카피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걸 한번 누르게 되면 수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찾을 수 없네요. 봅시다. 웹 INF 밑에 자, 빌드 밑에 라이브러리 익스플로리드 밑에 얘가 이제 수행이 되는 거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와르로 묶인 뷰즈 밑에 얘가 직접 수행이 되는데 뺀 유저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았네요. 요 리프레시를 한번 옮겨지려나? 예. 응? 우리가 핫 스와이핑을 했기 때문에 리소스는 옮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것이 일로 옮겨줘야 되는데 리소스 자체만 잘 안 옮겨지네요. 서버 재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시작을 해야 리소스는 옮겨지나? 그러면 재배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일로 옮겨져야 되는데요. 잘 안 옮겨지네요. 이게 변화했다라는 걸 어떻게 잘못 인지하고 있나? 이렇게 빌드를 다시 해볼까요? 이 빌드 아래에 있는 게 지금 디플레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잘 돼야 되는데 클린을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리빌드를 한다고 리빌드를 하면 클린까지 수행을 하나? 잠시만 봅시다. 자, 하이 디렉토리 익스플로디드 뷰즈 밑에 여전히 안 옮겨졌네요. 그러면 이걸 아예 클린을 시켜버리고 서버를 재시작해서 다시 배포해 보도록 할게요. 가끔씩 새로 추가되는 리소스가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클린 작업을 수행하고 배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웹 INF 밑에 뷰즈 밑에 이제 들어왔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새로운 뭔가 JSP나 아니면 리소스 파일을 추가를 했는데 서버를 지적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좀 여기 버그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가끔씩 클린 해보면 이렇게 리소스가 제대로 배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잘 안 되면
요 그래들 쪽의 태스크에서 요 클린 하게 되면 지금 빌드하는 부분을 다 깔끔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배포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걸로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요 get user라고 하는 JSP를 찾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약간 인텔리제이 버그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그 핫 디플로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클린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이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뭘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은 디폴트가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앞으로도 거의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이거를 배우게 되는 이유는 정말 옛날 레거시의 스프링에서 이 심플 URL 핸들러 매핑으로만, 즉 XML을 심플 URL 핸들러 매핑으로만 URL이랑 빈 매핑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사이트들도 종종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런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플 URL 핸들러 매핑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잘 안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얘 또한 잘 안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을 가장 많이 써요. 얘는 어노테이션 기반의 핸들러 매핑이거든요. 요거는 핸들러 어댑터 중에서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라는 것과 항상 같이 연결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들러 어댑터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밑에 디폴트 어노테이션 핸들러 매핑과 이제 디폴트 어노테이션 메소드 핸들러 어댑터라고 하는 건 3.0 이하 버전에서 활용했던 건데 이제 다 디플리케이트 됐습니다. 이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이라는 걸로 이제 되고요. 왜냐하면 요것조차도 이제 3점대 초반이나 아니면 2점대 쓰는 아직까지 기존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거는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과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라는 걸 주로 쓸 건데 이거는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다. 그 다음에 핸들러 매핑을 좀 지나서 핸들러 어댑터 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같이 봤던 거는 뭐냐면 심플 컨트롤러 핸들러 어댑터였어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메소드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핸들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메소드에 정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심플 컨트롤 핸들러 어댑터는 확인을 해봤고요.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요 컨트롤러라는 녀석이 핸들러 어댑터가 되는데, 자, 요 핸들러 어댑터라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게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라는 녀석인데요.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핸들 리퀘스트와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직접 실습 안 할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할 겁니다. 심플 컨트롤 핸들러 어댑터랑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핸들러 어댑터의 기본 메소드고요. 잠깐만요. 다시요. 요겁니다. 요거.
이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면 핸들 리퀘스트가 있는데, 심플 컨트롤러 핸들 어댑터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보이드입니다. 즉,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로의 처리만을 담당하고, 모델 앤 뷰 같은 리턴 값을 쓰지 않은 그 옛날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오리지널 서블릿 처리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녀석이에요. 어댑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게 이게 보이드고 핸들 리퀘스트 그대로 쓰는 방식으로 구현하면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 얘도 뭡니까? 디폴트입니다. 어떤 정의나 선언 없이 얘도 바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심플 서블 핸들러 어댑터라는 거는 디폴트가 아니니까 뭔가 선언해서 써야 되는 거겠죠? 자, 이 심플 서블 핸들러 어댑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소스 중에 서블릿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유저 서블릿이라고 만들었죠? 자, 이렇게 서블릿을 빈으로 정의하고 얘 서비스 메소드 영역을 얘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블릿 자체를 빈으로만 정의를 해서 그리고 서블릿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얘 바로 갖다 쓰겠다라는 녀석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심플 서블릿 핸들러 어댑터라는 거예요. 자, 이 심플 서블릿 핸들러 어댑터는 왜 존재하게 되냐면 레거시 기존의 서블릿으로 많이 개발된 여러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를 스프링 MVC 코드로 전환을 하게 되려면 굉장히 코드를 많이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얘네들 그대로 전환시켜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블릿을 그러면 우리가 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빈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 어노테이션의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우리가 어노테이션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빈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할 거니까 그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어노테이션 컨트롤러라고 요 한 것만 지정을 하게 되면 뭐예요? 유저 서블릿은 유저 서블릿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빈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블릿을 하나 꼽아 볼게요. 심플 서블릿 핸들 어댑터를 하나 꼽아 놓겠습니다. 얘는 자, 요걸 하나 꼽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서버를 제작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URL은 빈 네임이라고 했으니까 유저 서블릿이 되겠네요. 잠깐만요. 한번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자, 먼저 지금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에 우린 이거를 지금 수행하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게 수행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슬래시 유저 서블릿 하게 되면 이 슬래시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면 지금 빈네임 핸들러 매핑이
빈네임 URL 핸들러 매핑을 쓰기 때문에 슬래시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뭘 찾아야 돼요? 빈을 찾겠죠. 근데 빈이 슬래시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면 빈을 못 찾고 있죠. 그래서 요 유저 서블릿을 이렇게 한번 빈 이름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플레이가 다 된 것 같으니까 하게 되면 지금 어쨌든 오류가 나긴 했는데 유저 서블릿에서 30라인은 오류가 나긴 했는데 자, 유저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디스패처 서블릿이 슬래시 유저 서블릿 핸들러 매핑을 찾겠죠? 핸들러 매핑은 뭐예요? 지금 이쪽에서 뭔가 특별하게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핸들러 매핑이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설정된 빈네임 URL 핸들러 매핑이나 그 어노테이션 기반의 요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을 찾겠죠. 근데 이제 빈네임 URL 핸들러 매핑에서 걸려드린 녀석이 뭐냐면 우리가 서블릿에 정의한 유저 서블릿에 정의한 요 녀석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떻게 돼요? 핸들러 어댑터 여기서 클래스는 찾았어요. 그럼 어떤 메소드를 수행해야 돼? 핸들러 어댑터를 찾겠죠? 그럼 핸들러 어댑터는 뭐예요? 우리가 심플 서블릿 핸들러 어댑터라는 걸 꼽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꼽았기 때문에 이 서블릿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바로 서비스란 메소드를 수행을 하게 될 거고 이 서비스란 메소드까지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수행을 하게 된 거고 오류를 맞닥뜨렸는데 무건 봅시다. 30라인의 오류인데 유저 DAO가 널이라고 하네요. 자, 요게 빈으로 여기 정의된 환경에서 지금 다만 이 서블릿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init과 디스트로이가 서비스는 호출이 되지만 init과 디스트로이 요 로그가 찍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활용하는 이 심플 서블릿 핸들러 어댑터는 똑같은 서블릿에서 메소드를 찾아주는 역할, 즉 서비스라는 메소드를 찾아주는 역할은 수행을 하지만 init과 디스트로이는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 DAO는 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유저 DAO에다가 생명력을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오토와이어드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얘도 빈이기 때문에 유저 DAO를 생명력, 즉 이 디펜던시 인젝션을 주입을 시켜서 유저 서블릿을 생성을 하게 되겠죠. 누가? 스프링이. 자, 그럼 이걸 선언을 하고 다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노테이션이 들어가는 녀석은 어노테이션이 들어간 녀석을 코드에서 변경을 했다면 얘는 핫스왑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노테이션은 컴파일, 프리프로세싱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생성하는 부분까지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재디플로이, 재컴파일을 수행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재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유저 서블릿을 하게 되면 hello 허인호 라고 하는 걸 타게 되는데 얘는 지금 이 hello get name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타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서비스는 충분히 수행을 했죠. 수행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 서비스 안에서 모든 리스폰스 내용이 끝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한 요 뷰 리졸버와 뷰로 연결해주는 애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핸들러 어댑터로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핸들러 어댑터 중에 심플 서블 핸들러 어댑터라는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얘는 요즘 쓸까요? 안 씁니다. 그냥 거의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는 우리가 심플 컨트롤러 핸들러 어댑터는 썼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컨트롤러로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였고,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는 얘랑 차이는 뭐냐면 모델 앤 뷰를 리턴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보이드로 리턴해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처리를 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HTTP 리퀘스트 핸들러 어댑터도 마찬가지로 뷰 리졸버와 뷰가 수행이 되지 않고 리스폰스 자체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볍게 실습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링 매핑, 핸들러 매핑과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에 대해서 다시 다음 챕터에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